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조미 대결은 20세기에 이어 오늘도 국제정치의 초점으로 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태여 우리 공화국과 미국과 영토상에서나 인구상에서 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이른바 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대결해온 역사적 과정에 형성되고 계승되어 온 법칙적인 두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항복서를 받으며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하나는 걸음마다 참패만을 당하며 항복서를 바쳐온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저들이 섬겨바친 항복서를 부정하며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전을 승전으로 잊혀진 승리로 둔갑시키며 그 무슨 기념비까지 설립하는 해괴망측한 광대노름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패전자 산성장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리 넋두리를 해도 조미 대결에서 승리자의 위치, 패배자의 자리는 절대로 뒤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1950년대 조선 전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항복서를 가져다 바쳤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패전만을 거듭해온 전쟁 전반을 여기서 다 볼 수는 없고 미국이 대를 두고 잊지 못할 몇 가지 사실만을 보기로 합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조선반도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결전장으로 규정한 미제는 1945년 9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전쟁의 방법으로 전 조선을 타구하는 것을 대조선 정책의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미제는 전쟁만이 전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된다고 보고 북벌 계획을 미친 듯이 완성해 갔습니다. 미국은 이 계획에서 북침을 개시한 즉시로 북조선군이 무장 공격을 먼저 했다는 날조된 결론을 유엔에 제소하여 미군을 처음부터 조선전쟁에 전면 개입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영국에서 발행된 도서 조선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누가 시작하였는가? 여러 달 동안 미국인들과 남조선군은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갖추었으며 북조선 영토에 대한 2일간의 포병 준비 사격 후 북조선의 세계 지점에 남조선 무력을 들이미는 것과 함께 드디어 전쟁을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에 시작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드디어 공화국 국방부에 대한 침략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온 세계가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던 거목한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면서 조국 해방 전쟁을 전인민적인 혁명 전쟁으로 전환시킬 때 대한 탁월한 군사 전략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적시적이며 결정적인 반공격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군사 사상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군사적 지략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해방했고 미국은 수치스러운 패배의 첫 페이지 첫 장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전쟁 노병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대단한 군사적 기적이었습니다.
미제는 전쟁을 도발하면서 3일 만에 북조선을 점령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반대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괴뢰군의 기본 주력이 괴멸되자 황급히 미제 24 보병 사단을 조선 전선에 들이밀라는 긴급 지령을 떨구었습니다. 미 육군에서 전투력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미제 24 사단은 일찍이 미국에서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때부터 싸움을 잘하여 명성을 떨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예부대였습니다. 또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필리핀에서 무적의 일본 황군을 격파한 후 계속 승리만을 거듭한 패전을 모르는 상승사단으로서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장군들이 허다하게 배출된 그야말로 관록 있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먼저 사단의 성견대로서 미 24사단 21년대 1대대와 52 야포대대로 구성된 스미스 특공대를 오산계선에 진출시켰습니다. 이때 미 국동군 사령관 메가더는 미군이 전선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민군 지휘관들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잘못된 전투지휘를 할 것이다 고 뇌까렸으며 특공대장 스미스는 북조선군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꼬리를 사리고 도망칠 것이다고 흰소리를 쳤습니다. 남조선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오산은 지난 시기 잘 알려지지 않는 고장이었지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군과 청수한 조선민군과의 첫 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하여 유명한 지역으로 되었다고 지영춘 노병은 말했습니다. 전투는 오전 10시경에 시작됐는데 인민군대의 정치 사상적, 전략 전술적 우세로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타승할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심장에 새기고 먼저 도착한 인민군 땅크병들은 보병들을 기다리지 않고 미군을 맞받아 나갔습니다. 미국은 오산했습니다. 땅크가 보병을 위협하던 시기는 이미 2차 세계대전으로 지나갔다. 땅크를 두려워하는 것은 5, 6급의 군대라고 호통치던 스미스 특공대가 인민군 땅크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짓뭉개지고 있습니다. 항복이라는 조선말을 미처 배우지 못한 놈들은 개죽음을 당했고 그래도 역바른 놈들은 저저마다 총을 버리고 이처럼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현지 시간으로 미국의 독립절인 7월 4일이었습니다. 훗날 미제 살인장군들 속에서는 미군이 조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미국 독립절날에 벌린 첫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우리 민군대가 처음으로 맞서본 미군이란 이런 종이범들이었습니다. 서방 통신들이 오산의 비극, 미군의 비극적인 패주의 서막이라고 한결같이 비평했지만 미제는 상승사단이라는 낡은 간판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방대한 무력을 대전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태선이라던 금강방어선도 단 이틀 만에 돌파당하자 미제 호전광들은 미 1기병사단과 미 25사를 신속히 대전으로 기동시켜 당시 남조선 괴뢰들의 임시 수도였던 대전을 고수하고 공세로 이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메가더는 한국에서 미 8군 주력의 전개는 곧 끝나고 전투의 1단계는 종말을 구하게 되었으며 북조선군이 승리를 거둘 기회도 사라졌다고 또다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야흐로 벌어질 대전 지역에서의 대격전을 며칠 앞둔 7월 16일 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600여 리의 포화 속을 헤치시고 림진강 철다리를 건너시어 서울에 있는 전선사령부에 나오셨습니다. 전선 형편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지략과 예지로 대전 해방작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탁월한 작전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명령! 서울 제3보병 사단과 서울 제105 땅크 사단이 대전 북쪽과 서북쪽에서 대전에 집결된 적을 압축하도록 할 것. 제2보병 사단은 대전 동남쪽 방향의 도로들을 차지하고 적들의 퇴각과 중문을 막을 것. 서울 제4보병 사단은 론산 남원 방향으로, 제6보병 사단은 우익을 보장하면서 강동 방향으로 공격함으로써 대전 해방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 만일 제2보병 사단이 계획대로 대전 동남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론산 남원 방향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는 서울 제4보병 사단의 일부 역량을 신속히 대전 동남쪽으로 위해시켜 적의 테러를 차단하고 증오를 막도록 할 것. 그때 인민군 4418연대가 하룻밤 사이에 100수십여 리의 로정을 얼마나 은밀하고 불의적으로 기동했는지 7월 19일 사단장 띵놈은 대전 동남쪽 기슭에서 인민군대를 발견했다는 괴뢰군 수색대의 보고를 받고서도 공산군이 아무리 날고 뛰는 재간이 있어도 하룻밤 사이에 그것까지 나타날 수 없다. 그것은 너놈들이 겁에 질려 제 편을 잘못 본 게 분명하다고 저들이 완전 포위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새벽 5시 대전 해방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땅크와 보병들로 구성된 소부대를 먼저 대전 시내에 진입시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린 세계의 그 어느 병서에도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주체 전법과 임기응변한 영군술에 의하여 대전 해방작전은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결속되었습니다. 미제의 군사평론가들은 그것은 미군 지휘관들이 이미 때가 늦었을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전술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들의 손실은 대단히 컸습니다. 미국 역사에 언제 이렇게 한 개 사단이 통째로 녹아난 적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뽐내던 상승사단의 전통은 이처럼 대전에서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은 포로가 되는 것이라고 떠버리던 81kg의 체중을 가진 사단장 띠인이 36일간이나 집 잃은 들개처럼 방황하다가 58kg의 조치한 몰골로 포로가 되는 광경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호전광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한간 농민군으로만 생각했던 북조선군이 과연 무슨 힘으로 유엔군을 사정없이 깔아뭉갠단 말인가. 정규군으로 개편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군대였습니다. 위대한 백두산 장군의 품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성의 강군, 신념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을 이제는 너무도 몰랐습니다. 세계는 법석 끌어번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북조선군은 생각한 것보다 전투를 잘한다.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 북조선군은 그 훈련이 우월하다는 것, 우수한 지휘관이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우수한 지휘관이 바로 항일대전에서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일제 100만 대군을 쥐락펴락하시며 때려눕히신 위대한 군사 전략가이시며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리우시던 김일성 장군이시다. 항일의 나날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의 명주를 한 손에 거머쥐고
고된 징벌을 안기시던 김일성 장군님께서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뛰어난 전법과 영문술로 영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신 전하의 그 나날들을 감회 깊이 추억하는 노병들입니다. 추억은 어느덧 미제1 해병사단의 전통이 깨어져 나가던 통쾌한 그날에로 이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무주고혼의 십자가 떼무덤 앞에 선 미제1 해병사단장 스미스놈의 뇌리에는 생각만 해도 악몽과 같은 공포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반공명 명령을 받은 인민군대에 의해 장진호반 개선에서 포위에 들었던 미국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처참한 패배상이었습니다. 장진호반의 추위에 떨며 올혼이 나간 이 무리들이 바로 18세기 중엽에 조직되어 미국의 정예 부대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사단, 해병대의 꽃으로 명성 떨치던 1해병사단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선전선에 가는가? 라는 질문에 한 달에 $700를 받기 위해 싸우러 간다. 금은 보화가 많은 조선에 일확천금하러 간다고 호기 있게 외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돈의 노예, 정신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런 허약한 군대가 오늘 미국이 그처럼 찬양하는 장진호의 영웅들입니다. 영하 40도씨에 이르는 조선의 겨울은 이 침략의 무리들을 사정없이 동태귀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성찬은 고향에서 먹게 해달라고 손이 닳도록 십자가를 그었건만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총공세를 짚으시는 인민군대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의 대참패로 막을 내린 이 장진호반 전투를 두고 지금 미국에서 그 무슨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니 승리도 아닌 이런 처참한 패배를 놓고 기념 행사를 벌이는 나라는 유독 정신착란증에 걸린 미국뿐일 것입니다. 그때 무덤 장군이 돼버린 스미스가 그렇듯 많은 부하들의 시체를 버리고 지휘관이 떠나가는 일이란 175년간의 해병대 역사에 없는 일이다라고 통탄했는데, 그래 이것이 미국이 지금 그처럼 떠드는 잊혀진 승리란 말인가? 이것이 세계 최강의 미군이었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 에치스는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대전만 하면 패전하기가 일수이니 이것은 미군의 전통과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비명을 질렀고, 내가 아다는 북조선군은 내가 지금까지 전장에서 겨뤄본 가운데서도 가장 민첩하고 유능하며 훌륭한 군대였다라고 실토했습니다. 미제가 패배의 눈물을 쥐어짜며 가슴을 두드리고 있을 때 이 근위부대들은 승전에 승전을 거듭해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뜨겁게 전해주는 전승의 성지 최고사령부 지휘처. 준엄했던 1951년 1월부터 전승의 그날까지 이곳에서 조국해방전쟁에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돌이켜보시며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부 지휘처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비범한 영군수를 감동 깊이 전하는 곳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무실 벽에 뚫린 기총탄 자리와 최고사령부 지휘처에서 20m밖에 안 되는 둔덕에 박혀있는 불발폭탄을 보시며 수령님처럼 위험천만한 곳에 계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영도한 사실은 세계의 전쟁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가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신 경례하는 원수님. 세계가 조선의 승리를 믿지 못하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전사들의 정신력을 굳게 믿으시고 비행기 사냥군조 운동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하나의 전법들은 모두가 적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틀어주게 한 백승의 전법들이었습니다. 이제 침략자들과의 싸움을 조선 땅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의 전법을 가지고 우리식 조선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령에 새겨 안고 싸웠기에 땅끝 사냥군 요원들을 비롯한 인민군 용사들은 미제의 무기 만능론을 주체적인 군사 전법으로 사상 정신 만능론으로 다승한 승리자들로 그 이름 빛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에 맞게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유명한 갱도 전법을 비롯한 전략 전술과 전법들이 바로 한나라의 최고 사령관이 이용하는 작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비좁은 30평방미터도 되지 않는 이 단토굴식 집에서 무르익혀졌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편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며 절세의 위인들께서 몸소 심고 가꾸신 나무들, 가열한 전쟁식이라고 하여 축구 경기를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배심이 든든합니다 라고 하시며 몸소 16번을 다시고 축구 경기에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사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셨습니다. 강산이 불타던 어목했던 그 나날, 이처럼 웃음과 낭만이 이 땅에 차넘칠 수 있는 것은 전사들의 가슴바다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안겨주시고 전쟁 승리로 산악같이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의 결실이었습니다. 생사를 반가리하는 싸움터에 빗긴 낙천적인 이 화폭들, 이것이야말로 자기 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안고 승리를 마련해간 불굴의 정신력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적들의 대대적인 침략 무력이 시시각각 달려들고 있는 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대학생 출신 군인들을 전선에서 모두 소환하도록 하신 대용단은 승리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사변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속에서 수도 평양을 비롯한 조국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진 것도 세계 전쟁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위대한 전승의 화폭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 손으로 비대를 돌려서라도 수령님의 명령 지시를 결사관철해간 투쟁 정신. 전선과 후반이 따로 없고 군대와 인민이 하나가 되어 싸운 전민조국 결사수호전. 이것이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의 근본 핵이었고 승리전통의 밑뿌리였습니다. 전략 전술을 세우기에 앞서 전사들을 먼저 보고 불과 불이 오가는 싸움마당에서도 전사들의 생활을 친오보이 심령으로 헤아려 주신 뜨거운 사랑은 1211고지 전투원들만이 아닌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원수경멸해로 부른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1211고지 전투가 한창 가열하던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정도 깊은 밤중에 전화로 현지의 군단장을 친히 찾으시어 절절하게 교희하셨습니다. 전투원들 모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그 전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혁명 전우들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일제 군경들과 싸울 때 혁명 전우들이 적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우리는 귀중한 보배들인 전투원들을 힘껏 돌봐주어야 합니다. 벌써 성기가 나는 것 같은데 전투원들에게 돈밥과 따끈한 국을 먹이도록 하며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원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콩나물을 길러 군인들에게 콩나물국도 따끈하게 끓여주고 두부와 비지도 만들어 먹이라고 이르시었으니 최소한 한 개 사단의 예비대를 받지 않고서는 지켜내기 곤란하다고 하던 1211고지를 단 한 명의 예비대도 받지 않고 콩나물 예비대로 지켜냈다는 전선일화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적구에 있는 한 전사의 가족을 구출해 오신 이야기입니다. 적구에 있는 부모 형제 때문에 적 비행기 석 대를 쏘아 떨군 17살의 나어린 임명훈 전사가 고시 만나는 것을 아시게 된 수령님께서는 즉시 한계 연대를 보내시어 영웅의 부모와 동생들을 구출하기 위한 비상작전을 펴시었습니다. 전사의 아버지는 농쟁기 하나, 빗자루 하나라도 다 가져와야 한다고 하신 그 임정에 담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올렸으니 조선은 또 하나의 승리 철학, 사랑과 정으로 이기는 승리 철학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사령관 농직에 드리는 맹세문을 가슴에 품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며 육탄으로 적진에 날아던 영전사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무섭게 증오할 줄 안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 수령결사 오기 전의 투사들이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은 목숨보다 귀중한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주인들과 그것을 빼앗으려는 날강도들과의 피어린 싸움이었기에 전쟁의 첫 시작부터 미국은 인간 증오라는 부정의로 하여 이처럼 패전의 길로 줄나름쳤고 조선은 인간 사랑이라는 정의로 하여 전승의 궤도만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상신령이 왜 그처럼 높고 조선의 함정골이 왜 그렇게 깊은지 하기 및 주기 공세의 책임을 지고 패전장군의 오명을 쓴 채 쫓겨가는 미 8군 사령관 벤프리드도 다는 몰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52년간의 군인 생활에 숱한 무공을 세웠다고 뽐내던 레가드가 수치와 오명을 들쓴 채 태평양 건너로 쫓겨갔고 미 8군 사령관 워커가 황천객이 되었으니 조선 전쟁에서
죽음과 패배, 치욕은 미국의 숙명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선 전쟁에서 일찍이 미국 역사에 없는 심대한 군사 정치적 패배를 당한 미제는 그로부터의 출로를 정전담판에서 찾아보려고 꾀하면서 1951년 6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리치웨이를 시켜 정식으로 정전담판을 재개해 왔습니다. 미제의 음흉한 기도를 꿰뚫어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전담판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략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독립선포 후 1951년까지 175년간 미국은 숱한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도 교전국과 정전담판을 해온 적이 없었지만 오직 조선에만은 정전담판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미제는 저들이 해군과 공군이 우세하기 때문에 전 조선 면적의 20분의 1에 해당한 넓은 땅을 내놓으라는 날강도적인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 벌어지던 어느 날 고배여리의 밤길을 달리시어 여기 개성에 있는 내복량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전담판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묘책을 세워주시며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정전담판장에 후라이드라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하겠습니다. 이 승용차는 전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가 타던 승용차인데 서울해방 전투 때 로획하였습니다. 동무가 이 차를 타고 정전담판장에 나타나면 흰기를 들고 나온 적척수속 대표와 수원들은 패배자로서의 수치감으로 기가 꺾일 것이며 우리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 무력 침범자들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린 영예와 자부심을 안고 적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 대표들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게 하자고 이 승용차와 함께 별도로 제작한 새 창화까지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담력을 안고 우리 대표들은 승리자의 배십으로 적들을 다불려댔습니다. 저들의 강도적 요구가 통하지 않게 되자 적들은 정전담판을 파탄시켰습니다.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였는가? 우선 이 회담의 자리부터 다시 살펴봅시다. 전순국이 남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전패국이 북쪽을 향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동양풍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적들이 북쪽을 향한 자리를 차지했으니 결국 스스로 전패국의 자리를 잡은 셈이었습니다. 훗날 적측수석 대표였던 조이놈은 개성회담은 승리자인 적군과 패배자로서의 미국인과의 회담이었다고 저들의 패배를 개탄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전은 오직 적들에게 계속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주어 놈들의 침략 행위를 결정적으로 짚으실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3.5.1 고지 전투와 정형 고지 전투를 비롯한 세 차례의 강력한 타격전을 진행하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미제의 신공세를 파탄시키기 위한 최후 승리로 이끄시었습니다. 참으로 보병청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이길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으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인의 예상을 뒤집고 자기의 조국을 지켜냈으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낸 영웅의 나라, 기적의 나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200만이 넘는 대병력을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조선반도에 들이밀었다가 죽탄이 되도록 얻어맞고 불패의 전통을 자랑하던 상승사단 정예부대들을 역사의 함정골에 무참히 파묻던 때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그 패전을 승전으로 뒤바꾸려고 하는 미국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적 살상 및 포로 40만 5,498명의 미군을 포함한 156만 7,128명, 비행기 격추 격상 및 요획 1만 2,224대, 땅크 격파 및 요획 3,064대, 자동차 격파 및 요획 13,350대, 함선 및 선박 격침 격파 및 노획 564척, 각종 저격무기 노획 92만 5,152점. 이처럼 세계 전쟁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도 조선 전쟁을 저들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떠드는 미국이야말로 얼마나 철면피합니까?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이 정전협동 조인식은 조선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미국이 항복했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가 공식 인정한 조인식이었습니다. 하다면 이 정전협정 문건이 미국이 우리에게 바친 첫 항복세가 아니란 말인가? 대통령 감투를 트루맨에게서 아이젠하워에게로 넘겨 씌워도 보았지만 연속되는 패배를 막기라도 했단 말인가? 저들이 승리자라면 어째서 미 국동군 사령관 및 유엔군 사령관을 무려 3번이나 연속 갈아댔는가? 미 8군 사령관도 워커로부터 여러 번 교체해보았지만 새로운 패망상만 창조하고 끝내는 항복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는가? 인류 역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들어쥐고 반제 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 전략과 연군술로 백승을 떨쳐온 만고의 영장, 문무를 견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때 미국 지배층의 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일성 장군이 조선에 있는 한 조선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이미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1960년대의 조미 대결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푸에블로호 사건을 또다시 펼쳐보는 것은 양키의 후예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은 조상들의 치욕스러운 전통을 망각하고 패배의 역사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푸에블로호는 미국 지배층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우리 공화국 영해에 깊숙이 침입했습니다. 정상적인 순찰 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민군 해병들은 자위적 조치로서 미제의 무장 간첩선을 단 14분 만에 납포했습니다. 삽시에 온 미국 땅이 벌둥지 쑤셔놓은 격이 됐습니다. 푸에블로호는 미국 국민전쟁 이래 바다에서 납치된 첫 미국 함선이다. 이때까지 100여 년의 전쟁 역사에서 남이 나라의 배를 빼앗긴 예는 없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존슨놈은 푸에블로호를 지정된 시간 내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며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들을 우리나라 문턱에까지 끌어들이며 발광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61차 회의에서 놈들은 철면피하게도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납포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미국 정부에 사과하며 미국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떠버렸습니다. 미제는 이 사건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소하는 망동을 부리며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례로 몰아갔습니다.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온 나라의 열정의 의지가 나래졌습니다. 이때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 속에는 미국 놈들이 올 때에는 제 마음대로 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절대로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 놈들로부터 항복서를 어떻게 받아내는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20대 청년 장군의 드센 배짱과 의지가 억세게 나래치고 있었습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싸고 크다고 하는 나라들도 어깨를 움츠릴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대답 올리시었습니다. 수령님, 저는 미국 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그놈들이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납포한 미제 무장 간첩선을 먼 훗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 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이어 푸에블로호 전체 성문들로부터 저들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공동사죄문을 받아내어 미제를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애원하는 이 청원서와 공동사죄문은
즉시 온 세상에 공개되었고 이것은 미제의 급소를 찌른 연속 강타였습니다. 우리는 날강도 미제에게 부에블로호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감행하지 않을 때 대하여 담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훗날 세상 사람들이 평한 김정일 영도자가 취한 3A, 즉 과보를 인정하라, 사죄하라, 재발 방지를 담보하라였습니다. 우리의 연속 강타에 미국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상할이 많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세계는 우리 공화국이 지난 조해방 전쟁에 이어 미제에게 두 번째 항복을 받아냈다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항복서가 벌써 1960년 8월 25일 위대한 선군 용도를 시작하신 조선의 20대 청년 장군께서 미제와의 대결에서 받아내신 첫 번째 항복서라는 데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포로들을 공화국 국방부 경례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작은 나라에 한 대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미국의 묻건대 대대로 승전만을 해왔다고 뽐내던 미제가 조선 땅에서만은 대대로 쫓겨가는 이 사실 앞에서 패전도 대를 이어가는 이 비극적인 수치 앞에서 아직도 승리자로 둔갑하겠는가? 위대한 선군 정치의 전리품으로 보통강 기슭에 끌려온 부에블로호. 경량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가 미제의 무장 간첩선 부에블로호를 납포하고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계속 승리를 떨칠 수 있은 것은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치스러운 패배는 언제나 미국의 것이었다는 것을 산 현실로 증명해주는 부에블로호. 하기에 이곳을 찾은 애국인들은 말했습니다. 미제 양키들은 저 가면 자유의 여신상과 세계 1의 군사력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징이라고 떠버린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미국의 상징은 포로로 결박되어 있는 이 부에블로호이다. 미제가 대를 이어가며 패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용도 따라 대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 원수와 싸워 이긴 역사의 길을 물어보라. 미제의 성적이를 통쾌히 짓밟아버리며 우리가 대를
세상 사람들이 평하듯이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조미 핵 대열전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미국은 이것을 기화로 북조선 조기 붕괴설을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압살하기 위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전쟁이 조선 침략을 위한 시험전쟁, 예비전쟁이었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실제 미제는 만전쟁 때 써먹던 수법을 그대로 들고 나와 우리 공화국을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소로 몰아붙이는 반공화국 선전 나발을 요란스럽게 불어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은 북조선 핵무기 개발설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국제 반동들까지 끌어들여 연합된 세력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의심은 언제 한번 그 누구에 의해서도 검증된 적이 없었으며 그것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정기 사찰을 통해서도 뚜렷이 확증되었습니다. 당시 국제원자력 기구는 사찰 결과에 대해 북조선은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핵시설도 평화적 목적에 쓰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일이 이쯤 번져지자 미국은 생목지를 쓰면서 국제원자력 기구를 내세워 특별 사찰을 강요해 나서다가 그것을 결의로 채택하는 오만한 행동으로 우리를 강박해 나섰습니다. 핵 문제를 걸고 미국이 노린 목적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지배층에게는 우리의 핵무기 존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조선을 없애버리는 것이 기본이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핵 문제는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핵폭탄 맛을 들인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기도는 지난 조선 전쟁 시기 미제 우두머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후의 미제는 남조선의 숱한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을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면시켰습니다. 만일 미국이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조선만도 핵 문제는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제는 일시 중지했던 핵공격 전쟁 연습인 팀 스피리트 93 합동 군사 연습까지 재개하며 침략 전쟁의 불구름을 미친 듯이 몰아왔습니다. 우리 조국 땅에는 나라의 생사존망을 판가리 하는 준엄한 시각이 닥쳐왔습니다. 세계는 불안과 위구에 잠겨 조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8일) 강철의 백두영장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전국 전민 전군의 준전시 상태로 넘어갈 것을 단호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자기의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원수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 채의 땅, 한 포기의 풀도 건드릴 수 없다는 하늘 땅을 들었다 놓는
위대한 정신력 앞에 미제는 기가 꺾여 허우적거렸습니다. 정세가 전쟁 적경이로 치달아오르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의리로 1950년대 종군 기자였던 신념과 의지에 화신인 이모동지를 평양으로 데려올 때 대한 위대한 사랑의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너무도 상상밖이어서 세계는 입을 딱 벌렸고 무릎을 치며 경탄했습니다. 이것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일 영도자만이 안아오실 수 있는 특대 사변이다. 조선은 벌써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자기의 디인모동기는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고. 이래저래 초절임을 당한 미제는 회담장에 끌려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역경 속에서 우리 공화국이 단신으로 미국과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의 핵 대결전에서 통장을 부르고 위대한 승리를 떨칠 수 있은 것은 백두산 총대를 높이 추겨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 정치에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 보내온 미국 대통령의 담보 사안과 우리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진 존의 기본 합의문. 미국 대통령이 항복서와 같은 담보 사안을 우리나라에 보내온 것은 5천년 역사에 일찍이 없는 사변이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조선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쳐들지 못하는 쇠약한 민족이라고 모독했고 1882년 조선 봉건정부와 미국 사이에 처음으로 체결된 조미 조약도 불평등하고 치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위대한 영도자 불세출의 선군 역량을 모신 주체조선 선군 조선은 세계 유일 초대국 미제와 맞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커다란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느 나라에도 보낸 적 없는 담보 사안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조선 강경파로 손꼽히는 미 국무장관이었던 알브라이트도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뵙고 그분은 대단히 실용적이고 노련한 정치가이시다. 참으로 반하고 매혹될 수밖에 없는 위인 중에 위인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언제인가 미국의 공화당 측에서 클린턴 씨는 무엇 때문에 코를 꿰인 망아지처럼 북조선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면서 양보만 하고 나약하게 굴복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시비해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은 천진하기 그지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북조선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 희똥 소리를 망탕 괴치는가. 우리 미국의 현 정치가들 중에 북조선군 최고 통수의 지략을 따를 만한 대북조선 전문가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나의 체험으로 화건하건대 이 세상에 모르는 적수만큼 위험한 상대는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조선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선택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당신들은 꼭 알아야 할 이것을 모른다. 그런데 미국의 집권자들은 선임자의 이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비참한 패배에서
교훈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과 봉쇄에 앞설 도수를 한정없이 높이면서 제2의 조선 침략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극단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의식 속에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 우리의 체제를 붕괴시킨다고 악설을 퍼부으며 매일 매시각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광기를 부리면서 미친듯이 날뛰고 있는 미제.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 광기를 두고 같은 앵글로색손인으로서 영국 사람 앤디 브룩스는 점잖게 충고한 바 있습니다. 조선을 바로 알아야 한다. 20세기 조미 대결은 미국의 실패에 거쳤지만 21세기의 조미 대결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총파산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 백악관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허나 대아메리카는 날조된 인권 소동으로 비난의 도수를 높이다 못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함부로 헐뜯으며 피를 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세기를 두고 우리 결에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풀 수 없는 한을 남긴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를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반미 최후 결전에 선군 조선이 떨쳐나섰습니다. 단일 민족의 강토를 둘로 갈라놓은 것도 모자라 이 땅을 우리 민족의 피로 적신 야수의 무리들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1100배로 복수할 의지가 하늘 땅에 차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할 때 자중했더라면 세계 면전에서 이런 수치와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우리를 자유적 핵 억제력 보유회로 떠밀어준 셈입니다. 미국은 좋은 기회들이 있을 때에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체면으로 북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전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기존의 행동 원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을 대해야 한다. 허나 미국의 암둔한 정치가 군사가들은 이 경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6.25 전쟁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섬겨바친 한국서들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제2의 조선전쟁을 몰아오는 날강도 미제에게 천출명장 김정은 장군님께서는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정전협정이란 말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말로 하던 때는 지났다. 한국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끝없이 번영할 조선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이어서 이 나라 모든 가정들의 행복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분이어서 이 나라의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도 그처럼 소중히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최후의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리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해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는 우리 혁명물에게 폭탄 선언을. 종국적 멸망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국 본토에서 우리의 백두산 총대로 비좁게 써주자는 역사의 이 엄숙한 경고를 결코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강도 미제를 전국적으로 파멸시킬 담대한 결단으로 우리식의 필승의 전법을 틀어주신 백승의 장군 김정은 원수님. 한미 대결전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을 백두의 혁명 정신을 계승한 위대한 시대 정신으로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심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백두산 대국의 백승의 혈통은 꿋꿋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군 사상을 창시하시어 두 차례의 혁명 전쟁을 승리해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 계시어 우리 승리의 전통이 마련됐고, 독창적인 선군 정치를 펼치시어 전대미문의 사회주의 수호전을 연전연승해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 계시어 승리의 전통이 대를 이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승리의 전통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통일된 강국가의 내일을 앞당겨 가시는 김정은 원수님 계시어 승리의 전통은 영원히 조선의 것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항복서로 시작되고 항복서로 이어져 온 조미 대결전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미국과 서방 세계가 스스로 자인한 솔직한 고백에서 찾아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말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의 대표자들이었던 3대 대통령, 즉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을 합친 종합체보다 더 위대한 명인이시다.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들도 김일성 주석과 견줄 만한 위인은 없을 것이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3대 대통령들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합쳐도 김일성 주석의 곁에는 못 간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말했습니다. 김정일 영도자는 20대 후반기부터 김일성 주석의 뜻을 받들고 조미 간의 군사적 대결을 직접 지휘해왔다. 다시 말하면 그이는 30년 전부터 미군 최고 사령관들인 역대 대통령들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간, 부시, 클린턴과 미 국방성, 미 중앙정보국가도 지혜를 겨루어 왔던 것이다. 김정일 영도자의 전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기략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 미국의 AP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놀랄 정도로
너무도 꼭 같으시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모습 하나하나가 김일성 주석과 꼭 같으시다.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정은 용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펼쳐놓은 강성국가회로의 길을 자신만만하게 걸어가고 있다. 김정은 용도자가 미소를 지을 때면 마치도 일제 패망 후 북을 영도한 30대의 김일성 주석을 보는 것만 같다. 제1 명장으로서 백두산 장군들의 위인상에 대한 저들 스스로의 단독과 증언, 바로 이것이 버릴 수 없는 법칙적인 두 전통의 원천, 영원한 우리 승리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승리는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전통입니다. 역사를 무시한 악의 제국,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 미국이 종말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대결전이 끝는 그날, 우리 행성에 미국의 나라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기대가 미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수광장